자, 오늘은 연력학을 다른 측면에서 보는 그 공부를 해봅시다. 뭐냐면 연력학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기체의 압력, 부피, 온도 사이의 관계를 그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무엇인가에 상관없이 그 연력학적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걸 연력학이라고 하고, 그 당시 연력학이 만들어질 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모든 물질이 분자 혹은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게 확립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물론 지금은 우리 모든 물질이 원자, 분자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면 원자와 분자가 기체에 있으면 기체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분자들이 있는데, 이런 그렇게 많은 수의 분자들이 있으면 각각의 위치,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죠. 그래서 그럴 때 하는 방법이 우리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연력학에서 구했던 여러 가지 연력학적인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통계적인 방법, 다시 말하면 통계역학,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통계역학이라고 하는데, 통계역학과 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연력학에서 구했던 여러 가지 관계를 얻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게 우리 여기서 보는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이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주 많은 수라고 하는데, 그 많은 수를 우리가 흔히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죠. 아보가드로 수는 1몰을 구성하는 원자 또는 분자의 개수로 대략 6 곱하기 10의 23승계 정도예요. 여러 가지 동위원소 중에 탄소 12번, 이 12g 안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의 수로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예요. 이거는 그냥 차원이 없는 수로, 예를 들면 한다스가 12자루, 연필 12자루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수의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건 이제 원자 수준의 미시적 세계와 그다음에 우리가 거시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세계 사이에 소위 말하는 환산인자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매우 큰 수예요. 매우 큰 수면 소위 큰 수의 법칙이 작용해요.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동전을 공정한 동전이죠. 다시 말하면 앞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뒤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 동전을 100번 던지면 정확하게 50번이 앞에 나오고 50번이 뒤가 나오냐? 그렇진 않죠. 46번이 앞이 나오고 54번이 뒤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게 100만 번, 1억 번, 10의 23승번을 하면 그 평균 값에 아주 가깝고, 요 차이는 소위 말하는 분산은 아주 작은, 그래서 거의 한 값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럴 경우에 이제 몰수는 어떻게 되냐면, 기체 분자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눈 양을 몰수라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시료의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눈 것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시료의 분자량이라는 거는 분자의 질량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곱한 게 바로 그 물체의 분자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큰 수를 다루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루고자 하는 그런 기체를 아주 실제적인 기체를 다루면 좋겠으나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굉장히 이상적인 기체를 보자 이거예요. 이상적인 기체는 뭐냐면 그 물체 각각을 이루고 있는 분자가 질점, 다시 말하면 크기가 없는, 내부 구조나 부피가 없이 질량만 있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아주 작은 원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물론 원자도 크기가 있지만,
그 다음에 분자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은 물론 뭐 반데어발스 힘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가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부딪히는 경우에만 탄성 충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다시 말하면 서로 가까이 잡아당기거나 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가 이렇게 이상적인 게 어딨냐? 그렇지만 밀도가 아주 낮은 단원자 분자, 원자가 분자가 예를 들면 힐륨 같은 경우죠. 단원자 분자로 구성된 기체가 아주 이거에 접근하는 예로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이상기체를 나타내는 연력학적 변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 방정식은 원리적으로 유도가 되는 게 아니라 상태 방정식을 관측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관측에 의해서 결정했더니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은 P 압력 곱하기 부피는 온도에 비례하더라 이거예요. 온도에 비례하는데 비례상수는 당연히 여기 부피가 있으니까 부피는 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커질 테니까 몰수 n, 그 다음에 거기 비례하는 r을 기체상수라고 불러요. 그 기체상수는 여기서 보면 PV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의 단위니까 우리 지난번에 DW가 PDW, PDV라는 거니까 적분을 하면 PV가 1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라니까 8.31줄 per 몰 켈빈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개 기체상수를 쓰는 거는 거시적으로 연력학을 다룰 때는 우리가 기체상수를 쓰고 분자, 다시 말하면 기체 분자 운동론 혹은 통계역학에서 다룰 때는 다음과 같이 전체 분자의 수 곱하기 K라는 양으로 써요. 다시 말하면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같으니까 NR은 라지 N K랑 같고 따라서 K는 N분의 N R이 되겠죠. 그래서 N을 몰수로 나누면 그게 바로 아보가드로 수가 되니까 NA분의 R이 되겠다 이거예요. 이것도 역시 차원은 같고 왜냐하면 이건 수로 차원이 없는 양이니까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아주 작은 양이죠. 그래서 우리 요때 나오는 요 K를 통계 물리를 아주 기본을 다룬 볼츠만 상수. N이 하나 또 붙나? 어쨌든 볼츠만 상수. 다음과 같이 된다. 그래서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은 주어진 거고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연력학적 관계, 우리 연력학 제1법칙을 썼던 거를 우리 이걸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상기체의 등온 팽창을 봅시다. 등온 팽창은 PV는 nRT니까 이렇게 쓰면 n 주어진 몰수, 기체 상수, 그 다음에 등온이면 t가 일정한 거죠. 그러니까 p는 v에 반비례하죠. 우리가 t가 일정할 때 p와 p가 v에 반비례한다는 걸 우리가 흔히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에는 PB 공간에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초록색 선이 3개 있는데 각각 다른 온도에서의 등온 곡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등온 곡선 중에 하나 I에서 F로 등온 곡선 한때 한 1은 물론 이때는 부피가 작은 데서 큰 걸로 가니까 팽창하는 경우죠. 반대 방향으로 가면 압축이 되는 경우죠. 팽창하는 경우에는 우리 PdV를 처음 부피에서 마지막 부피까지 적분하면 되는데 우리 이때 P와 V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지만 이제 드디어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쓰면 P를 V에 대한 식으로 쓸 수 있고 V에 대한 식으로 쓸 수 있으면 이제 적분을 할 수 있죠. nRT는 일정하니까 적분 바깥으로 나오고 V분의 dV 로그죠. 그래서 nRT 곱하기 로그 VF 나누기 VI. VF가 VI보다 크면 팽창하는 경우에는 양의 일을 한 거고 VF가 VI보다 작은 압축인 경우에는 음의 일을 하는 거죠. 참고로 등적 과정은 어떻게 되죠? 등적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거니까
부피가 일정한 등적 과정. 등적 과정을 통해서는 부피의 변화가 없으니까 당연히 한 일은 0이 되죠. 그 다음에 등압 과정에서도 역시 이렇게 쓰면 이땐 등압 과정에서는 P가 일정하니까 적분 바깥으로 나오면 나머지는 그냥 부피의 차 P 곱하기 델타 V로 한 일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상태 방정식이 있으면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상태 방정식은 아직 통계역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연력학에서도 이 상태 방정식을 쓰죠. 자, 그러면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그러면 모든 물체가 기체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그러면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길이가 L인 정육면체 상자 안에 기체가 여러 개 있다고 칩시다. 기체 사이에 충돌도 있고 하지만 우리 기체가 압력을 준다는 거는 이 기체가 벽을 때려서 튕겨 나오면은 소위 충격량을 주죠. 충격량을 준다는 거는 단위 시간 힘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힘을 준다는 거죠. 근데 그 힘을 가한 거에 면적으로 나누면 그게 바로 압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기체 안에 굉장히 많은 입자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그 중에 하나, 질량이 m, 속도가 v. 그 다음에 우리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갔다가 그럼 여기만 쓰면 이렇게 튕겨 나가겠죠. 이렇게 튕겨 나가는데 그럼 x축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x축 방향으로의 운동량 변화는 처음에 마지막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쪽 음의 방향 마이너스 mvx에서 처음 걸 빼면 마이너스 2mvx죠. 그럼 y 방향이나 z 방향은 여러분들이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y 방향의 운동량 성분 혹은 속도 성분은 충돌 전과 충돌 후에 보존이 되죠. 그러니까 x 방향으로 볼 때는 델타 py와 델타 pz는 0이 돼요. 그래서 한 번 충돌할 때 운동량의 변화는 마이너스 2mvx. 이쪽으로 충격량을 이렇게 받으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가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 번 충돌할 때 그러면 1초에 몇 번 충돌하냐? 이제 이걸 봐야 되죠. 그거는 입자가 그러면 한 번 여기서 있다가 왔다가 이렇게 가도 결국은 이렇게 가지만 결국은 왔다가 다시 충돌해서 갔다가 다시 오는 거는 x 성분만 중요하니까 입자의 왕복 시간은 간 거리가 2L, 그걸 Vx로 나누면 되는 거고, 따라서 평균 단위 시간당 전달된 선 운동량은 입자 하나가 운동량의 변화를 델타 T로 나누면 되는데, 그러면 L분의 mvx 제곱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압력은 이게 바로 힘이죠. 여기서 델타 T를 0으로 가는 극한 혹은 요 델타 P 요거가 아주 작은 거니까 요게 힘이 X 방향의 힘이 되니까 압력은 요거를 단면적 L 제곱으로 나누면 여기서 M L의 3승 VX 제곱인데 이제는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N 개가 있으면 N 개를 다 더하면 되는 거죠. 몇 개가 있냐면 그 안에 라지 N 개가 있다면 몰수가 n이라면 n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곱한 거죠. 그래서 압력은 L 3승분의 N M NA 곱하기 이게 뭐죠? 요게 VX 제곱을 어떻게 한 거야? NA하고 VX 제곱의 평균이지 뭐. 왜 평균인가? 여기다가 이거를 쭉 더한 건데 쭉 더한 거는 이거는 VX 제곱의 평균은 뭐죠? VX1의 제곱 VXN의 제곱 이걸 다 합한 걸 N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게 n개 있는데 n개로 나눈 거니까 요걸 다 더한 거를 n개로 나눈 거니까 각각을 m에다가 여기다가 각각의 개수가 na개에다가 이거 평균을 곱한 거랑 같은 거죠. 평균? 가만히 있어봐. 이거에다가 다음 같이 되고 맞죠? 이게 이제 vx의 평균이고 그러면 위에 있는 거는 m에다가 질량에다가 na를 곱한 게 분자량 nm 곱하기 v의 평균의 제곱. 근데 전체 v 제곱은 vx 제곱 더하기 vy 제곱 더하기 vc 제곱이죠. 근데 우리가 이 분자들이 전부 다 우리 가정은 제멋대로 소위 랜덤 모션을 한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움직이면 여기 x 방향이랑 y 방향이랑 z 방향으로 갈 확률이 똑같으니까 vx 제곱의 평균값이랑 vy 제곱의 평균값이랑 vz 제곱의 평균값이 전부 다 같을 텐데 이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요거의 평균값을 취하면 요거의 평균값이 되는데 이거는 3배의 vx의 제곱의 평균이랑 같으니까 3분의 1 다음과 같은 양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게 색깔로 가렸네. 그래서 여기서 쓰면 v제곱은 아니지 v제곱은 p는 3v분의 nm v제곱의 평균을 이렇게 v제곱에 이렇게 양쪽에 꺽쇠 가로를 친 걸로 칩시다. 다음과 같은 양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요 양을 요거의 스퀘어 루트를 취한 거를 RMS 평균값이라고 불러요. RMS라는 게 뭐냐면 루트 민 스퀘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루트의 R 민의 M S인데 이건 뭐냐면 오른쪽부터 생각하면 돼요. 스퀘어는 제곱하는 거죠. 제곱해서 민은 평균이라 평균을 낸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취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바로 그러죠.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낸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취한 걸 VRMS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VRMS는 안 보이지만 우리 여기서 뭐냐면 어떻게 쓰나 여기 있네. P는 3B분의 NMV 제곱인데 여기서 우리 지난번에 R로 쓴 거는 R이 뭐더라? 여기 있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N이 다 지워졌네. 괜히 눌렀네. 어쨌든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B를 다시 나왔네. B를 이쪽으로 넘기면 PV는 3분의 N M V 제곱의 평균인데 요게 nRT죠. 상태 방정식을 쓰면 따라서 V 제곱의 스퀘어 V의 RMS는 3배 RT 나누기 M 스퀘어 루트로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 드디어 놀라운 사실을 알았죠. 지금 하는 거는 우리가 소위 미시적인 양을 보는 거예요. 미시적인 양이라는 건 뭐냐면 분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질량, 속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자의 성질을 가지고 거시적인 양, 온도, 압력 이런 걸 표시할 수 있는
미시적인 양과 거시적인 양 사이에 관계를 맺어줄 수 있었고 거기서 VRM, RMS의 값,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모든 양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평균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2분의 1 m에다가 V 제곱의 평균을 하면 되는데 이게 바로 V RMS의 제곱이죠. 2분의 1 m분의 3RT. 근데 m을 m으로 나눈 게 이게 뭐죠? 요걸 이렇게 나눈 게 아보가드로 수잖아. 근데 R을 아보가드로 수로 나눈 게 볼츠만 상수죠. 그래서 평균 에너지는 2분의 3kT예요. 분자 하나당. 분자가 n개 있으면 2분의 3 nkT죠. 그래서 사실 열 에너지라는 거는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에 해당돼요. 근데 그 평균 운동 에너지는 놀랍게도 온도 T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이제 분자가 하나 있는데 분자가 여러 개 있으면 분자가 가다가 이렇게 충돌하고 여기서부터 충돌하나? 여기서 뭐 이렇게 갔다가 충돌하고 이렇게 갔다가 충돌하고 언제는 긴 거리를 가고 언제는 짧은 거리를 충돌하고 막 제멋대로 충돌하면서 충돌하기 전에 충돌한 후에는 충돌 전의 정보를 모두 잃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다시 출발하는 다음과 같은 랜덤한 충돌을 하는데 이때 그러면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러면 충돌과 충돌 사이에 거리가 있죠. 이 거리가 어떤 땐 길고 어떤 땐 짧고 하는데 그럼 이 경로에 대한 평균 거리가 뭐냐? 그걸 우리가 평균 자유 경로라고 해요. 자유롭게 움직이는 경로, 충돌과 충돌 사이에 있는 거리의 평균 어떻게 구하냐? 우리 쉽죠. 물론 분자의 우리 크기가 있다고 하진 않지만 이제 분자의 크기가 있다고 또 이상기체라고 하는데도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지름이 D인 질량이 M인 분자가 충돌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하나가 있다 이거야. 하나가 있는데 요걸 충돌하려면 어떻게 되죠? 요 분자의 중심과 요 분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D보다 작으면 충돌하죠. 하나는 정지에 있고 하나가 이렇게 충돌하는데 요 둘 중심 사이의 거리가 D보다 작으면 충돌하고 D보다 크면 그냥 지나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이렇게 D만큼 있으면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D만큼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지름이 이 D인 경로 안에 있는 모든 입자들은 반드시 요 입자랑 충돌한다 이거야. 그죠? 그러면 평균 자유공로는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V라는 속도로 가는 동안 몇 번 충돌하냐로 나누면 되죠. 그럼 똑바로 가는데 그 안에 몇 번 충돌하냐? 그거는 요 안에 있는 부피에다가 개수를 곱하면 되죠. 이게 안에는 입자의 개수를 곱하면 되는데 V 델타 T만큼의 두께가 있고 지름이 2D인 거 파이 D 제곱 곱하기 V 델타 T 그 다음에 단위 부피당 분자의 수 그러면 V 델타 T는 없어지고 파이 D 제곱 N 나누기 V로 주어지죠. 근데 실제로는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가 정지에 있고 하나가 와서 충돌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움직인다고 하면 사실은 상대 속도는 평균 속도의 스퀘어 루트 2로 우리 써서 사실은 여기에 스퀘어 루트 2가 더 있어야 맞는 거죠. 이게 맞는. 자, 드디어 우리 평균 운동 에너지도 알았으니 이걸 이용해서 기체 분자 운동론에 의해서 거시적인 양들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우리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어요.